저희가 오늘 전기에 의한 드리프트 전류와 이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 전기가 원인이 돼서 전하가 이동하는 거죠. 전하라는 거를 캐리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캐리어라는 거는 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입자를 얘기하는데, 에너지 대역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 전하가 전도 대역의 전자, 원래는 이제 평상시에는 거의 없죠, 전자. 근데 이런 이제 도핑이나 이런 열 에너지를 가해줌으로써 우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전자 대역의 전공. 얘는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런 거. 얘는 도핑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얘는 SI에다가, 그렇죠? SI가 최외곽 전자가 4개죠. 그렇죠? 그러면은 루이스 전자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되고, 그렇죠? 뭐 있겠죠. 있고, 그렇죠? 근데 얘에다가 우리가 5조 건소를 집어넣었다. 그렇죠? 얘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이 전자는 얘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죠. 그렇죠? 5개가 있으니까는 1개, 2개, 3개, 4개, 이런 8개의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1개가 남죠. 그렇죠? 5개니까. 얘가 된다. 얘가. 그렇죠? 이 전자가 이 전도 대역에 있는 이 전자가 되는데, 얘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면 어떻게, 필드를 이렇게 걸면은 얘가 원자 핵에서 자유롭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래서 얘가 전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그게 지금 이 전도 대역의 전자입니다. 그렇죠? 얘 움직이는 걸 드리프트라 그러고, 이 전류를 드리프트, 전류 방향은 전자 방향하고 이동 방향하고 반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되냐면은, 전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생기는지. 얘가 지금 최악 전자 4개고, 그렇죠? 얘도 하나, 둘, 셋, 4개. 얘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에다가 우리가 붕소를 집어넣으니까, 그렇죠? 3조 건소. 그러면은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있고,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3개죠. 그렇죠? 3족이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있고, 여기 안정된 상태가 되려면 여기 전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가 비죠. 이게 홀이죠. 홀.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이렇게 걸어주면은,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이 전자들이 여기 채워지면 얘가 홀이 되죠. 그렇죠?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해 채워지고 이런 식이죠. 그렇죠?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전공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전류라 그렇죠. 홀에 의한 전류하고 일렉트론에 의한 전류. 그러니까 속도가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전공. 그렇죠. 원래는 전자가 이제 홀에 채워지면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전공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걸 드리프트 전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라면 이런 거예요. 정리라면은 외부에서 인가된 전기에 의해 전하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전류를 드리프트 전류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속도는 드리프트 속도다.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렇죠. 전자가 움직일 수 있고 전공이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비례관계인데 이 비례상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뮤라고 표시하고 얘를 이동도라고 합니다. 이동도. 그러니까 이 원인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이제 움직이는데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거를 이동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약한 전기가 약하면은 비례관계가 성립해. 비례관계가 성립하고 얘는 이제 익히 아는 식입니다. 그렇죠? 얘를 왜 적었냐면은 나중에 뒤에 가면 전기 전도도하고 이동도의 관계를 저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뮤는 이동도,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캐리어라는 거는 전도 대역의 전자와 가전자 대역의 전공 얘기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거고, 얘는 전기 전도도, 전개는 이제 원인이죠. 그렇죠? 얘는 원인이고, 원인에 의해서 캐리어가 움직이는 속도 이렇게 되고, 그렇죠? 전류 밀도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강한 전개 밀도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속도와 전류가 포화된다. 그런 이런 거죠. 그렇죠? 얘가 지금 독립변수죠. 어떻게 보면 얘가 전개에 의해서 우리가 드리프트 전류가 발생한다. 이 드리프트는 전자가 될 수도 있고 전공이 될 수도 있는데, 전개가 약할 때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전개가 되면 포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이쪽 부분이 강한 전개 부분이고, 그렇죠? 얘가 약한 전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례상수 우리 뮤 이동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드리프트 전류의 형성과 이동도를 알아보면, 이동도는 약한 전개라는 게 이제 선형성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전개입니다. 그렇죠? 약한 전개, 드리프트 속도와 전개 사이 비례상수고, 그렇죠? 이동 원자와의 충돌로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얘네들이 이동하는데, 이동하다가 이런데 충돌을 한단 말이는데, SI나 뭐 인에서 충돌을 하겠죠. 그렇죠? 충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동도가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충돌을 하는데, 전자가 이제 필드 이렇게 걸면은 이렇게 가다가 또 원자면 실리콘이 될 수도 있고, 뭐 얘는 뭐 인이 될 수 있겠죠. 오족을 넣어야지 이제 이게 나오니까는. 그래서 캐리어의 전달력이 여기서는 그렇죠. 충돌 없이 이동이 자유로운 시간. 여기까지 충돌하는데 이 시간, 평균 시간. 전자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게 하나하나의 충돌 시간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평균이란 말씀은 평균이라. 그렇죠. 타우 C라고 나타내요. 그렇죠. 자유거리는 충돌할 때까지 거리. 그렇죠. 이거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다가 충돌을 하면은 이게 속도와 방향이 바뀌면서 얘 에너지를 주죠. 얘한테. 그렇죠. 그렇죠. 감속이 되겠죠. 얘가 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제 1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돌하면서 얘에다가 뭐 한 0.2 정도 주면은 그 0.2가 감소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감속력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운동량을 변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속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상태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제로란 거죠. 제로. 그러니까 전개에 의한 힘, 전개를 걸어서 이제 움직이는 힘하고 감쇄력이 서로 상쇄돼서 힘이 제로인 경우, 속도가 일정한 경우죠. 그렇죠. 얘가 뭐냐 하면은 전개에 의한 힘이죠. 그렇죠. 이거죠. 이거. 그렇죠. 전자기학 그 시간에 한 건데 이거죠. 이거고. 그렇죠. 아까 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F하고 제로가 돼. 얘가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가 되죠. 없어.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약한 전개에서, 그렇죠. 약한 전개에서 이렇게 되니까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평균 이동 거리와 관계가 있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계산하면은 뭐 간단한 건데, C에다가 크기로 할게요.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 얘에다가 유효질량에다가 V가 지금 이거죠. 그렇죠. 이거 날라가 역분되고. 그렇죠. 따라서 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평균 충돌 거리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충돌 거리가 짧을수록 이동도가, 왜냐하면은 자주 충돌하니까. 그렇죠. 이동을 못 하는 정도가 약하단 말이죠. 쭉 가야 되는데 충돌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동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거네. 그렇죠.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캐리어가 전자하고 전공 두 개가 이동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공의 이동도가 있고 전자 이동도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예제를 한번 보면은 저희가 전개가 인가된 반도체 내 충돌 직전의 전자의 속도를 구하라.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충돌하겠죠. 충돌 길이죠. 그렇죠. 시간이 아니라 길이입니다. 그렇죠. 길이가 이거니까 이게 지금 LC의 충돌 길이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개를 걸었을 때 이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게 힘이죠. 힘 그렇죠. 이게 지금 그렇죠.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에너지가 되죠. 이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VD는 예 이게 되겠죠. EQ 이게 되나요? 이거 그렇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 에너지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운동의 충돌 직전이니까 그렇죠. 에너지 직전에 속도가 제일 크겠죠. 드리프트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강한 전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개가 강하면 우리가 포화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개가 강하게 되면은 포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드리프트 속도죠. 그렇죠. 포화가 되는데 이쪽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 영역에서 전개 이동 속도가 전개에 비례하지 않고 포화되는 경우 이쪽 빗금치는 이 영역이고 이는 캐리어가 반도체 이동하는 동안 격자와 충돌하면서 에너지 교환 과정을 통해 에너지 평형 상태 전체 힘이 제로 위에서 봤듯이 속도가 변하지 않는 포화 상태 이런 걸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운동 에너지는 평균 열 에너지보다 크며 같은 경우에 같은 이 경우 되겠죠. 이 경우에 우리가 포화가 시작되고 그리고 캐리어의 운동 에너지가 연 에너지 큰 거를 우리가 과잉전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을 때 포화가 시작되니까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열 에너지야. 이게 그렇죠? 그 포화 속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얘가 뭐가 되냐면은 m스타이다 3kt 이렇게 된다. 그렇죠? k는 볼츠만 상수고 t는 절대 온도 얘기하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충돌로 인해서 근데 에너지 손실이 얘가 이제 전자나무 전공도 마찬가지고 원자가 충돌하면서 얘한테 손실을 좀 에너지를 주면서 얘가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없으면은 항상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속도가 항상 속도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속도가 뭡니까? 전류는 우리가 전류 밀도가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변함이 없다. 별로. 그럼 전류가 상당히 큰 거죠. 그렇죠. 초고속 전송 속도가 크니까는 이때는 이렇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발라스틱 트랜스포트죠. 그렇죠. 총알 속도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이런 걸 갖다가 트랜스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발라스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3, 5조 화물에서는 전개가 증가하면은 유효질량 왜냐하면은 전도대역에서 전기가 증가하면 에너지가 증가하죠. 에너지 증가하면은 유효질량이 증가한다고 그래서 에너지가 이동도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건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전류 밀도는 저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전류 밀도는 드리프트라 하면 이 벡터죠. 전류 밀도는 그렇죠. Q 그렇죠. Q에다가 얘는 밀도의 밀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Q는 전하량 그렇죠. 1.6 곱하기 10의 19승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렇죠. 이거고 N은 농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전자와 전공이 있죠. 그렇죠. 전자의 농도 N이라고 그러고 전공 농도 P라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고 드리프트 속도는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걸었을 때 비례상수가 이동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얼마나 이동하는지. 그래서 이제 캐리어가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류 밀도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전공에 대한 전류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공은 Q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농도가 P고 VD가 뮤죠. 뮤인데 전공에 대한 이동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N은 전자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마이너스 Q 이렇게 될 거죠. N이 되겠죠. N이 되고 뮤 N에다가 이렇게 얘는 우리가 왜냐 반대 방향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는 이렇게 걸어주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잖아요. 얘는 그렇죠. 이 마이너스에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로이니까 이게 로가 되겠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로가 어떻게 되냐면 Q에다가 N인데 만약에 다수 캐리어가 뭐죠? 다수 캐리어는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 처음 최초 상태에는 우리가 전도 대역에는 전자가 거의 없고 가전자 대역에 전공이 다 없고 전자로 다 차 있죠. 원래는 이렇죠. 그렇죠? 근데 도핑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열 에너지 가해주면은 도핑을 하면 얘가 올라가서 전자가 생성될 거고 그렇죠. 열 에너지 얘가 올라가서 전자가 생성되고 열 에너지를 가해주면 억셉터도 마찬가지. 억셉터도 비어 있는데 얘가 올라가면서 전공이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 캐리어는 전류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게 더 많은지 그러니까는 전도 대역의 전자가 많은지 가전자 대역의 전공이 많은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수 캐리어가 전자인 경우 이럴 때 이제 N형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도너만 저희가 도핑되어 있으면 N형 반도체고 도너와 억셉터가 같이 도핑이 되어 있는데 상쇄돼서 도너의 도핑이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쇄된 N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N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다수 캐리어량은 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입자고 그게 다수인 게 전자하고 전공 두 개가 있는 거죠. 전공이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N형, 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농도가 훨씬 크죠. 얘보다. 그러니까 P형 반도체는 전자가 한 3개 있으면 전공이 한 100개 정도 있는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억셉터가 굉장히 많이 도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P의 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사화식 얘가 이제 무시되니까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얘는 드리프트 전류는
다수 캐리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프트 전류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를 우리가 유니폴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니폴라. 왜 유니폴라라고 얘기하냐면은 캐리어 두 개 중에서 한 다수 캐리어의 드리프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그 캐리어에 대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니폴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비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 전도도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도 지금 얘는 뭐 머저리티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니까 다수 캐리어의 농도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렇죠? 다수 캐리어의 이동도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프트 속도하고 전류 그리고 중량과 이동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게 되면은 이제 캐리어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게 전류가 되죠. 그렇죠? 캐리어란 거는 반도체에서 전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입자를 얘기하는데 그 입자는 전도 대역의 전자와 가전자 대역의 전공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렉트릭 필드에서 움직이는 전류를 드리프트 전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를 걸었을 때 얘가 이제 캐리어가 이동하는 정도를 우리가 모빌러티 그러니까 이동도라고 했다. 그렇죠? 이동도라고 했고 이동도는 저희가 충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런 이제 캐리어가 이동하면서 충돌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충돌 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그 거리를 평균 충돌 거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